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행렬이란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었고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다시 새롭게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었던 행렬이 모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에서 이 첫 번째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하기 전에 이 행렬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행렬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행렬이란 여러 개의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낸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었죠? 여기 숫자 있죠? 이것이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성분이란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90, 75, 83, 80, 85, 93 같은 걸 우리는 행렬의 성분이라고 하겠죠. 자, 세 번째, 행렬에서 행과 열의 뜻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행렬의 성분을 가로로 배열한 줄,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가로로 배열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를 제1행, 두 번째 있으니까 이걸 제2행 이렇게 부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부릅니다. 두 번째, 행렬의 성분을 세로로 배열한 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제1열, 제2열, 제3열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차례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행은 가로를 뜻하고요. 열은 세로를 뜻한다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게 A, B의 밀가루, 소금, 설탕의 재고량이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가구의 밀가루, 소금, 설탕. 두 번째 가게의 밀가루, 소금, 설탕의 재고량입니다. 이 표에서 수만 뽑아 양쪽에 괄호를 묶어 나타내면, 이 숫자만 뽑아서 괄호를 묶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각각에 있는 이 재고량들 있죠? 이 녀석을 이 행분의 뭐라 부르고요? 성분이라 부르고요. 가게 A의 밀가루, 소금, 설탕의 재고량을 행렬로 나타내면 요 가로만 이렇게 딱 쳐주면 된다고요. 이 가게 A 것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가게 A, B의 밀가루 재고량을 행렬로 나타낸다면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행렬 아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봅시다. 자, m개의 행과 n개의 열, 여기에 행의 개수, 이게 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써있죠? 행의 개수, 열의 개수. 특히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요거는 체크만 하고 갈게요. 특히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n 곱하기 n 행렬을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2라면은 행의 개수도 2개, 열의 개수도 2개, 그거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 할 거고요. 3 곱하기 3 행렬이라면은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행은 2개, 열은 3개,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면요. 행은 1개, 열은 총 4개가 돼서 1 곱하기 4행렬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도 2개, 열도 2개로 같죠? 이거를 2 곱하기 2행렬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m 곱하기 n 행렬은 m by n 행렬이라고도 하고 m행 n열의 행렬이라고도 읽습니다. 주로 이렇게 읽을게요. 자, 세 번째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볼게요. 행렬 A에 제-i행과 제-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제-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행렬 A의 ij 성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a, i, j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행렬 A를 간단히 이렇게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행렬 A를
기호 AI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기호를 사용해 볼게요. 자, 2행 3열이겠죠. 그럼 이게 1행 1열의 성분이니까 여기가 11이 온 거예요. 이렇게 1행 1열에서 만나죠. 그러면 두 번째 건 1행 2열에서 만나니까 A12가 되고요. 1행 3열에서 만나니까 A13가 됩니다. A132가 되겠죠. 얘는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과 만나니까 A21이 되고요. 얘도 두 번째와 두 번째 열에서 만나니까 A22열, A22 성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서 만나니까 A23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도 나타낸다고 조금 전에 배웠죠. 기호로. 이때 여기 I에는 1, 2, 행이 두 개니까 1, 2, 여기 J에는 열이 세 개니까 1, 2, 3이라는 숫자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성분을 AIJ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어요. A의 1, 2 성분은 1행 2열 성분이니까 1행 2열이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3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A12라고도 하겠죠. 자, A23 성분은 A23이죠. 2행 3열이니까 성분이 5가 되겠죠.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성분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서로 같은 행렬이란 게 뭐냐? 자, 서로 같은 행렬은, 서로 같은 꼴인 행렬은,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두 행렬 A, B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이거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행의 개수도 같고 열의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이때 두 행렬을 서로 같은 꼴이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행렬 A, B가 서로 같은 꼴이고 대응하는 성분이 같을 때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행렬이라. 자, 요거는 선생님이 체크하면 안 되겠죠. 이건 같은 꼴이잖아요. 같은 꼴하고 아예 같다하고 좀 다르죠. 같은 꼴이란 말은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행렬이죠. 이거는 같은 꼴이고요. 같은 꼴입니다. 이거는 아예 같은 행렬입니다. 같은 행렬은 두 행렬 A, B가 서로 같은 꼴이면서 대응하는 성분이 각각 같아야 됩니다. 성분도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이때 두 행렬은 서로 같다 또는 기호로 A랑 B랑 같다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두 2차 정사 행렬에 대하여 2차 정사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죠.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은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은 행렬이라면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꼴이면서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두 행렬이 같다면 A는 1이 될 것이고요. B는 3이 될 것이고요. C는 0이 될 것이고요. D는 1이 되겠죠. 자, 참고로 두 행렬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기호로 같지 않다라고 나타내고요. 세 행렬에 대해서는 A하고 B하고 같은 행렬이고 B하고 C하고 같은 행렬이면 당연히 A는 C와 같은 행렬이 되겠죠. 네, 반대쪽으로는 성립하지 않겠죠. 자,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제2의 성분을 쓰래요. 제2의 성분은 제2행의 성분이죠. 그럼 두 1행, 2행, 3행에서 2행은 이것들이죠. 이거의 성분을 쓰면 1, 4,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3열의 성분은 1열, 2열, 3열이니까 1, 5,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1행 3열의 성분이죠. 1행 3열이니까 1이 될 것이고요. 기호로 얘를 A13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것도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A21이라고 써도 되고요. 2행 1열 성분이니까 2행 1열 1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 A2입니다. 그럼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자, A31 행렬이니까 얼마예요?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니까 6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행렬이 서로 현재 같죠? 이때 만족하는 실수 AB 값을 찾으래요. 그럼 3A가 6이므로 A는 2가 되고요.
자, b 플러스 1이 2이므로 b는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행렬 A의 ij 성분 aij가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구해주세요. 자, aij가 이렇게 생겼고요. i에는 1, 2의 숫자가 들어오고요. j에는 1, 2, 3의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행이 2개고요. 행이 2개고 열이 3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둘이 곱한 2 곱하기 3 행렬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A11, A12, A21, 13을 안 했네요. A13, A21, A22, A23 이렇게 성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자, A가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행은 2개, 열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가 좀 길겠죠. 여기에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의 성분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풀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11, A11은 여기에 1, 1이 들어간 거니까 1이 될 것이고요. 자, 1, 2는 1, 2가 들어가니까 0이 되겠죠. 1, 3은 마이너스 1이고요. 2, 1은 3이고요. 2, 2도 3이고요가 아니라 2, 2는 2가 되겠죠. 자, A, 2, 3은 1이 되겠죠. 따라서 A의 행렬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관계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i가 j보다 크면 i를 쓰래요. 그러니까 행이 숫자가 열의 숫자보다 높으면 행의 숫자를 따라가고요. 행의 숫자보다 열의 숫자가 크거나 같으면 열의 숫자에다가 2를 대입해 주래요. 그런데 행은 3개고 열은 또 3개입니다. 3 곱하기 3행렬이어서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습니다. A는 틀을 만들어주면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틀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가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관계식에 따라서 성분을 구해보자요. 자, 첫 번째 A11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열의 숫자에다가 2를 더해서 2가 됩니다. 그쵸? A12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열의 숫자가 더 높죠? 그럼 거기다 2를 더해서 3이 되고요. 세 번째 것도 열의 숫자가 더 높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행 볼게요. 얘는 행의 숫자가 더 높죠? 행의 숫자가 높으면 행의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죠? 자, 이건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가 같으면 밑에 걸 따라가서 열의 숫자에다가 하나 더해주세요. 자, 세 번째 거는 열의 숫자가 높으니까 열의 숫자에다가 하나 더해줍니다. 자, 세 번째 행의 성분을 볼게요. 얘는 행의 숫자가 더 높으니까 둘 다 행의 번호를 따라가고요. 얘는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가 같으니까 열의 숫자에다가 2를 더해 주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A, 행렬 A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활용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끝나요. 세 도시 P1, P2, P 사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연결한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P1에서 P2로 가는 건 한 가지고요. P2에서 P1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P3에서 P3로 그냥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P3에서 P1으로 갈 거고 얘는 P1에서 P3로는 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시 PI에서 PJ로 바로 가는 도로의 수를 AIJ라고 할 때 AIJ를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구해 줍시다. 자, 행도 3개, 열도 3개, 그럼 3 곱하기 3행렬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선생님이 요거 그대로 갖다가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자, 요걸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A11입니다. 그럼 P1에서 P1으로 가는 건 없죠. 그래서 얘는 0이고요. 자, 이 P1에서 P2로 가는 거 한 가지 있죠. P1에서 P3으로 가는 건 없죠.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에서 1로 가는 것도 이렇게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자, 2에서 2로 가는 것도 없고요. 2에서 3으로 가는 거 한 가지 있죠. 3에서 1로 가는 거 없고요. 가 아니라 한 가지 있죠. 자,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3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스톱. 선생님 잠깐만 잘못했네요. 화살표 이렇게 갔죠. 자, 미안합니다. 여기 틀린 것 같아요. 여기 다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요거 맞았군요. 2에서 1로 가는 거 한 가지고요. 2에서 2로 가는 거 없고요. 2에서 3으로 가는 이 녀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미안해요. 그다음 3에서 1로 가는 거 한 가지 있고요. 3에서 2로 가는 거 없고요. 3에서 3으로 가는 거 한 가지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서로 같은 행렬에 대해서 볼게요. 다음 두 행렬 A, B에 대해서 이게 서로 같은 꼴이면서 성분까지 모두 같다는 표시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같은 꼴이면서 성분까지 모두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행렬이므로 A 빼기 B는 2가 되겠죠? 그대로 써볼게요. 1번 A 빼기 B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a는 3 빼기 b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3개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3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먼저 풀게요. 자, 요거 넘겨서 4a 플러스 b는 3이라고 놓고요. 요거 둘이를 그대로 더해 버릴게요. 자, 더하면은 b가 사라져서 5a는 5가 돼서 a는 1이 될 것이고요. A가 2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는 2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도 서로 같은 행렬이니까 성분이 같다. 자, A제곱 빼기 1은 3이면 A제곱은 4고요. 자, 이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C 플러스 2가 나와서 C는 C 플러스 1이 2가 나와서 C는 정답이 1이고요. 자, C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어요. B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둘이 같아야 되니까 A제곱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가 B 곱하기 C니까 이거 둘이 곱한 2가 됩니다.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은 A-2, A 플러스 1이 되고요.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때 요거 둘이를 정리해주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행렬에서 아주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만 공부했어요. 고생했습니다.